안녕하십니까. 해결사TV의 해결사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이제 서산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낚시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뭐 바람도 살랑살랑 뭐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낚시하기 좋은 날이네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신제품이 있어서 신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이 보트입니다. 이게 보다시피 이제 무게가 가볍습니다. 요게 이제 320 대형 보드죠. 320 대형 보드인데 무게가 18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트 무게가 335하고 360 사이에 그 정도 되는 이제 이게 사이즈거든요. 물론 이제 보트 사이즈는 320이지만은 실제 공간은 이제 큐브 시리즈니까 공간은 335하고 360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큰 보드죠. 대형 보드지만은 이제 초대형 보드에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335 무게가 34kg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8kg거든요. 딱 반이에요. 그리고 360 무게가 40kg가 넘는데 그거보다 이제 반도 안 되는 무게죠. 보다시피 이제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제 무게도 가볍지만은 또 내구성 또한 이제 상당히 질겨 특수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원단이 단단합니다. 요건 이제 요 보트는 제가 이제 기획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이 테스트만 이제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도 이제 필드에서 한 1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2년 정도 걸려서 제품이 완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은 정식 명칭은 하이파론 큐브 에어입니다. 하이파론 큐브 에어 세 가지 모델 출시가 됐어요. 270, 300, 320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70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보드지만은 중형 보드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300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대중적인 모델이죠. 300 같은 경우는 중형 보드지만은 대형 보드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320은 대형 보드지만 초대형 보트의 공간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를 보트에 바람을 넣고 매트리스를 깝니다. 이 매트리스도 기존의 제품들은 다 이제 PVC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레탄 제품입니다. 우레탄의 특징은 이 부드러움은 하이파론보다 더 부드럽고요. 내구성은 이 PVC의 뭐 한 5배 이상.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구두를 신을 때 옛날에는 구두창을 많이 갈았잖아요. 많이 달아져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구두창을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구두 뒷급은 고무가 아니고 우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몇 년을 신어도 고무 뒷급이 닳지를 않죠. 그만큼은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물론 무게도 더 가볍고요. 이게 이제 뭐 막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뭐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는 이제 PVC 제품들은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전혀 없고요. 엄청 단단한 재질이죠. 이 보드 피는 이 순서도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을 넣었으니까 압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제품은 송풍기라고 하죠. 바람은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압축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이걸로 이제 대충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컴프레셔 기능이 있는 이제 펌프로 압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먼저 매트리스를 넣고요. 매트리스 압력은 보통 이제 PVC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넣어주고, 이런 이제 우레탄 매트리스는 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더 바람을 조금 더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50에서 한 60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매트리스의 압력을 한 55 정도에 맞춰서 넣습니다. 자동으로 뭐 55가 압력이 맞춰지면 스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본체에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압력은 보통 이제 하절기, 동절기가 이제 다르거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25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팽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은 한낮에 보트가 너무 많이 팽창을 해서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20 이하 그 정도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지금은 20으로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파론 같은 경우 바람을 넣을 때는 여기 이제 안전 밸브가 달려 있거든요. 바람이 이제 과하게 팽창이 됐을 경우 자동으로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바람을 압력을 빼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압력 밸브가 있는 쪽부터 항상 바람을 넣어야 됩니다. 압력 밸브가 있는 쪽이 먼저 바람을 넣어야 되고, 그 먼저 넣은 쪽에서 항상 바람이 더 많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안전 밸브 먼저 있는 쪽부터 바람을 넣고 그 다음에 없는 쪽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보트는 신형 링을 장착을 하거든요. 원형 링이 아니고 이제 사각형 링을 장착을 하는데, 원형 링 같은 경우에는 튜브에 바람을 넣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 놔야 되고요. 이런 사각형 이제 신형 링 같은 경우는 바람을 넣은 다음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오히려 이제 없으면은 그 사각형 링 같은 거는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을 먼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신형 링을 원터치 링이라고 하죠. 그런 링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원터치 링이니까 바람을 먼저 넣은 다음에 링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에 맞춰 놓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바람의 압이 차니까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압력이 맞아서 자동으로 이제 펌프가 다 넣어졌네요. 밸브 뚜껑을 닫고요. 그 다음에 링을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패드에 붙여 있는 데다가 요 구멍을 맞춰서 딱 밀어 놓으면은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 밑에 이제 안전 레버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자, 암적이 이제 딱 튼튼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전혀 뭐 요지부동이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기가 이제 워낙 편합니다. 뭐 부피도 작고 사용하기가 이제 너무
좋긴 한데 한 가지 흠이 이제 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자, 튼튼하게 됐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원터치로 쉽게 넣었지만은 또 뺄 때도 마찬가지로 쉽게 빠집니다. 아주 편리하죠. 잉은 이제 안전성은 조금 좋긴 하지만은 항상 이제 바람을 넣을 때 바람을 넣기 전에 튜브에 먼저 장착을 해서 바람을 넣어가면서 또 멈췄다가 다시 맞추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삭제가 됩니다. 바로 그냥 원터치로 딱 넣어주면 바로 끝납니다. 링이 장착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신형 보트 같은 경우는 이 선반이 예전처럼 나무로 되질 않고 지금 이렇게 에어로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반 2개 해봐야 뭐 부피 요만큼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이제 내구성 뭐 부서지거나 이런 일이 없죠. 요 앞선반 뒷선반의 압력은 한 45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앞선 바늘 저 밑에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지금 이 320 같은 경우는 보트 앞면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요 270이나 300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거든요. 다 받쳐주는데 요 같은 경우 워낙 넓기 때문에 요 앞선반이 중간에 약간 처질 수가 있어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약간 처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 선반을 하나 장착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짱짱하겠죠. 그 밥상에 올라가서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튼튼하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밥상이 이제 FRP 밥상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강도는 더 좋아지죠. 앞선반을 장착을 한 다음에 신형 이제 비바보트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신형 나오는 이제 신형 보트에는 다 이렇게 앞치마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앞치마 이거 보트 낚시 하는데 진짜 짜증나는 존재죠. 고름입니다, 고름. 이거 항상 그 앞치마 칠 때 센터 맞춰서 다 맞춰서 조금 삐뚤어지면 다시 접었다 다시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물에 젖고 말려야 되고 이렇게 곰팡이 피고 이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요 앞치마를 해서 완전히 해결했죠. 상당히 간편합니다. 이거 앞치마 써보신 분들은 이 앞치마 없는 건 보트를 못 타요. 안 타려고 그래요. 불편하니까. 여기 이제 앞치마에 앞치마 봉을 넣어주고요. 자, 됐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완벽하게 이제 고정이 됐죠? 여기에 이제 밥상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선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짐을 실으면 이제 내려앉으니까 여기도 이제 알루미늄 선반을 하나 깔아줘야 되겠죠.
맞춰서 깔아놓으면은 여기 뭐 사람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엄청 튼튼합니다. 여기서 잠도 잘 수 있고요. 공간이 충분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도 튼튼하죠. 여기서 뭐 잠을 자도 됩니다. 한 사람은 공간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옆선반인데요. 요거는 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장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가져가야 되면서 옆에다가 선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사소한 짐들을 놓으면은 꼭 보트 뒤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자체에서 저희가 되더라고요. 요 매트리스 밑에다 이렇게 놓고 고정시켜 버리면은 뭐 요지부동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짐을 올려 버리면은 뭐 튼튼하죠. 보디는 다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텐트만 치면 될 것 같아요. 텐트하고 폴대 장착하고요. 예, 폴대는 이제 3개를 달고요. 보통 이제 그 다음 노란 게 앞뒤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제 보트 종류에 따라서 긴 게 좀 앞에가 될 때가 있고 긴 게 이제 폴대 텐트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트를 구매하실 때 체크를 다 해드리니까 여기 이제 폴대 다 써드리거든요. 그거 보고 앞에 뒤에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텐트를 장착을 합니다. 텐트를 칠 때는 뒤에 부분을 전체로 치지 마시고 이 가운데 센터 부분하고 하나 둘까지만 이제 찍찍이를 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폴대에다 텐트를 치면서 나중에 이제 찍찍이를 다 나머지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텐트 안쪽에 이렇게 이런 찍찍이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폴대를 내려서 요대로만 끼우시면 됩니다. 맨 앞 폴대는 요 찍찍이가 하나씩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옆에 잡아주는 까지 있으니까 그거까지 태워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 먼저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제 텐트가 다 쳐졌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폴대에 끼우고 노만 달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용하는 폴대는 원터치 폴대거든요. 요 이제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폴대는 뭐 거의 폴대에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에서도 폴대 하나 휘거나 부러진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이 나사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터치로 해서 자 이렇게 스위치가 들락들락 하면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폴대가 바람이 세게 불 때 이럴 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이 폴대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한 번도 휘거나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폴대에서는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터치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폴대를 한 20개 정도, 네 군데 한 4개 정도씩만 더 4, 4, 16, 뭐 16개에서 한 20개 정도, 많게는
한 25개까지 꼽기도 하는데요. 예, 594, 520, 25개까지 꼽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폴대에 다 접합 체결하는데 불과 뭐 한 2~3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워낙 빨리 전략이 되죠. 예, 단지 한 가지 흠이라면은 좀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입니다. 자, 이제 보트 세팅이 다 끝났고요. 예, 보트를 이제 물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를 이제 물가에서 물속에 넣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보트를 이제 짐을 싣지 말고요, 가볍게 해서. 보트는 절대 끌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끌지 않고 지그재그로 들어서 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무겁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물까지 이동을 하고요. 또 반대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트 바닥과 이 땅과의 어떤 마찰이 최소한대로 줄여줄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죠. 이 밥상입니다. 보트에서는 이 밥상에서 낚시행위라든가 어떤 취사행위, 어떤 채비 만드 이런 낚시에 필요한 행위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침만 빼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밥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비바에서 판매하는 밥상은 FRP로 만든 밥상입니다. FRP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버글라스죠. 우리 이제 전에 이제 지금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카본 낚싯대가 아니고 파이버글라스 낚싯대, 전에 이제 과거에 쓰던 그 낚싯대 재료로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겹 한 겹 적출해서 한 10번 정도, 이 원단을 10번 정도 수지와 같이 계속 적출하면서 만드는 거라서, 이제 이 재료는 이제 이 최고급 요트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이제 철모, 이제 모자, 그래 이제 전투모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강도는 이 강철보다 더 강해요. 순간적인 충격에서는. 하지만 마모에서는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낚시하는 데서는 이 물에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녹도 쓸지 않고, 이 보트는 다 달아 없어져도 이 밥상은, FRP 밥상은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적이에요, 이거는. 스크래치도 잘 나지 않고, 워낙 이 재료로서는 이 밥상에 쓰이는 재료로서는 최고급 재료입니다. 보통 나무로 만든 재질이라든가 이런 스틸로 만든 재질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고 내구성 좋고 또 여러모로 단점이라고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요. 낚시도구하고 이제 필요한 도구만 싣고 출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은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 하이파론 큐브 시리즈, 큐브 에어 시리즈 진술을 하고요. 오늘 이제 보트 피고 피는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고기 잡을 일만 남았네요. 자, 출발합니다.